이번 시간에는 챕터 2의 어려운 문제를 살펴볼 건데요. 어려운 문제라 함은 강의 시간에 나왔던 방법대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들을 각 섹션에서 한두 개씩 이렇게 골라서 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2.1에서 49번 보겠습니다. fx가 조금 어렵게 주어져 있죠. fx는 x 곱하기 sin x분의 1인데요. x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주어져 있고 x가 0일 때는 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f'0이 존재하느냐를 판단하여라. 즉 이 말은 f가 0에서 디퍼런셔블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라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이죠. 그래서 f'0의 정의를 한번 써보죠. 그럼 fx 빼기 f0 해서 x로 나눴을 때 x를 0으로 극한을 보내서 이 극한 값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판단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x가 0이 아닐 때는 x 곱하기 sin x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고 f0은 0이니까요. 이 x가 없어지죠.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 sin x분의 1 이 극한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건 우리 앞서서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은 이제 무한대로 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게 계속 진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건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요. 극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f는 0에서 디퍼런셔블 하지 않다. 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2.1에 50번 보겠습니다. 앞서 49번 문제와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요. 뭐가 하나 다르냐면요. 여기 제곱이 달라요. 아까는 그냥 1승이었는데요. 그래서 기억을 되살려보면 요 x에서 이게 없어졌었죠. 그래서 그냥 sin x분의 1은 진동이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이번엔 제곱이 붙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계산해보면 이게 제곱이 되고 x로 없어지니까 x가 붙어 있어요. 아까와 비교해보면 여기는 x가 없는데 이번에는 x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앞서서 우리가 스퀴즈 시오렘을 공부할 때 이것의 극한을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x sin x분의 1은 x와 마이너스 x 이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x가 0으로 다가가면 이것도 0으로 가고 이것도 0으로 가서 가운데의 극한은 0이다. 그래서 이것의 극한은 0이다 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결론은 f is differentiable at 0이고 이것의 데리버티브 값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번과 50번은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1승인 경우에는 이게 약분이 돼서 없어져서 스퀴즈 시오렘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제곱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남아서 스퀴즈 시오렘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비슷하게 여기가 꼭 2가 아니라 뭐 3, 4, 5 이런 숫자여도 똑같이 여기가 2, 3, 4가 남기 때문에 스퀴즈 시오렘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항상 디퍼런셔블 at 0가 되고 데리버티브 값은 다 똑같이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2.4에 56번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10번 문제는 굉장히 재밌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일단 A번은 fx 곱하기 gx를 우리 대문자 fx라고 했을 때 f를 두 번 미분한 게 이렇게 됨을 보여라. 뭐 이건 직접 해보면 되는데요. 사실은 B번, C번을 위해서 연습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대문자 f가 소문자 fg일 때 프로덕트 룰을 적용하면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어렵지 않죠. 이때 여기에서 한 번 더 미분하면 이 각각을 프로덕트 룰을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g에서 앞에 걸 미분하면 f 더블 프라임이 되고요. 그 다음에 g 이렇게 곱해지고 이번엔 뒤에 걸 미분하면 f'g 프라임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도 프로덕트 룰을 적용하면 앞에 걸 미분하면 f 프라임 그 다음 g 프라임 되고요. 더하기 f에다가 이번에 g의 걸 미분하니까 g 더블 프라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항을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 항과 이 항이 같아요. 네, 그래서 f 더블 프라임 g 더하기 2f 프라임 g 프라임 더하기 fg 더블 프라임이 됩니다. 이제 B번은 같은 방식으로 이걸 한 번 더 미분하고 또 한 번 더 미분해서 이 식을 한번 찾아봐라는 거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죠. 네, 이걸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미분하니까요. 계속 프로덕트 룰을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이 항을 미분을 하면 먼저 앞에 거 미분하고 그 다음 뒤에 거 미분하니까 f 3번 미분 g 더하기 f 2번 미분 여기 g 한 번 미분이겠죠. 그리고 이 가운데 항도 먼저 앞에 걸 미분하니까 이 f 2번 미분 g 한 번 미분 더하기 이 f 한 번 미분 g 2번 미분 더하기 이제 앞에 걸 미분하니까 f 한 번 미분 g 2번 미분 더하기 f g 3번 미분 이런 항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같은 항들이 있어요. 일단 이 항과 이 항이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항과 이 항이 같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F 3번 미분한 거 G 더하기 이거하고 더해지니까 3이 돼서 F 2번 미분 G 1번 미분 더하기 요거 이렇게 묶어지니까요. 3 곱하기 F 1번 미분 G 2번 미분 그 다음에 마지막 F 곱하기 G 3번 미분 이 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 3번까지 우리가 미분을 해봤는데요. 4번 미분은 뭐 이거 또 하면 되는데요. 우리 방금 3번 미분한 거 가지고 F 4번을 한번 추측해보죠. 그러면 2번 미분한 것과 3번 미분한 걸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갈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앞에 거 미분한 건 이 항으로 오는 건데요. 두 번째 거 미분하면 이쪽으로 가죠. 그런데 이 항에 앞에 거 미분한 것은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항에서 뒤에 걸 미분한 것과 이 항에서 앞에 걸 미분한 게 항상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개수 1과 2가 더해져서 이렇게 3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걸 미분한 거하고 앞에 거 미분한 것이 이쪽으로 오니까 2 더하기 1 해서 항이 3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마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4번 미분한 거는 이건 그대로 오고 이거는 1 더하기 3에서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3 더하기 3 하면 6이 되고요. 3 더하기 1 하면 4가 돼서 이쪽은 1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눈치 빠른 학생들은 짐작했을 건데 이게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개수를 한번 써보죠. 한 번 미분한 거 앞에 개수가 1이에요. 그래서 1, 1. 두 번 미분한 거는 1, 2, 1이잖아요.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 미분한 건 1과 2 더해지고 2와 1 더해져서 밑으로 오니까요. 1, 3, 3, 1이죠. 1과 2 더해지면 밑으로 오고 2와 1 더해져서 3으로 오고 왼쪽 오른쪽은 다 1. 그 다음에는 1, 4, 6, 4, 1.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1, 5, 10, 15, 1. 이렇게 해서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아마 파스칼의 삼각형 아마 배웠을 거예요. 이 파스칼의 삼각형은 이 n번째 줄의 k번째 항은 아마 뭐냐면 이게 조합이죠. 네, 아마 고등학교 때는 NCK 이렇게 썼던 그 기호입니다. 네, 이 기호는 아마 A 더하기 B의 n승을 전개하는 데서 나오는 그 항이죠. 그래서 이 개수가 A 더하기 B의 n승을 전개할 때 나오는 그 개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n번 미분한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F는 여기 보면 이제 미분하는 항의 개수가 점점 작아지고요. 처음에 n번부터 G는 반대로 점점 커져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고요. 앞에 개수가 NCK 이 항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건 그냥 노테이션인데요. 0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한 번도 미분하지 않는 거니까 그냥 F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답은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냥 guess 해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guess 하면 되겠고요. 증명을 직접 해보라 그러면 어떤 방법이 가장 쉽냐면요. 바로 인덕션입니다. 그래서 인덕션 할 때는 이 n에 대해서 인덕션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여기선 guess만 해보라고 했으니까요. 더 명확한 증명을 위해서는 인덕션으로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2.5의 7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체인 룰에 관한 문제인데요. 체인 룰에 관한 미분을 한 번 더 미분했을 땐 좀 식이 복잡해져요. 네, 그것에 관련된 계산을 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마 나중에 다변수 함수에 우리 체인 룰을 공부할 때 이런 기호를 많이 쓸 건데요. 미리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변수가 x고요. u는 x에 관한 함수이고 y는 u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y는 x에 관한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분할 수 있고 이렇게 미분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미분하는 것이 바로 체인 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체인 룰 y를 x로 2번 미분을 했을 때 식이 좀 복잡해요.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 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y를 x로 미분하면 y를 x로 미분하려면 한 단계 건너가야 되니까 먼저 y를 u로 미분하고 u를 x로 미분하는 거. 이건 이제 그냥 체인 룰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 이제 x로 한 번 더 미분하라는 것은 이 식을 x로 한 번 더 미분하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위에서 나온 요 식을 x로 한 번 더 미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도 x에 관한 식이고 이 식도 x에 관한 식이니까 프로덕트 룰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앞에 거를 x로 미분하고 이거 곱하기 더하기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것을 x로 미분하는 것이죠. 근데 뒤에는 괜찮아요. 요거 지금 x 같은 미분이 연속으로 있으니까 이건 괜찮은데요. 여긴 지금 u가 섞여 있고 여기가 x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체인 룰을 한 번 더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u로 한 번 더 미분하고 du dx를 뒤에 곱하면 이게 이제 바로 체인 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은 d제곱 y 나누기 du 제곱. 그러니까 y를 u로 두 번 미분하는 거죠. y를 u로 한 번 미분하고 한 번 더 미분하니까요. 그래서 뒤에는 du d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항 대신에 이 항을 대입해 주면 이것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u를 x로 미분해서 한 번 더 미분하는 거니까 u를 x로 두 번 미분해라. 네, 이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네, 우리가 원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인 룰을 두 번 적용하는 문제인데요. 네, 이 부분을 조금 조심히 해주면 뭐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2.6에 34번 풀어보겠습니다. 음함수 미분을 이용하는 문제인데요. 이건 아마 고등학교 때 그 기하 과목을 배운 학생들은 어쩌면 이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을 다 외우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어서 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식의 그림이 어떻게 됐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요것을 y로 음함수 미분을 해서 우리가 dy dx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로 미분하면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x로 미분하기 위해서 봤더니 y가 있으니까 먼저 y로 미분을 하고 뒤에 이제 dy dx를 이렇게 하나 곱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dy dx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걸 이쪽으로 넘기고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분모는 다 0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 값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 x0, y0에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x0, y0를 대입하면 이 곡선에서의 이 점에서 탄젠트 라인의 기울기는 이제 이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탄젠트 라인은 이 값이 기울기니까 기울기를 이만큼 쓰고요. 지나는 점이 x0, y0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요. 이렇게 곱하면 이거 그대로 나오고요. 이렇게 곱해주면 이렇게 이제 길게 써지는 거죠. 사실은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한 답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어떤 식을 이용할 거냐면요. 이 식 위에 x0, y0가 있으니까 x0, y0 대입하면 이 식을 만족해요.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뭔가 이 식을 조금 간단하게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면요. y0분의 b제곱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여기 y0가 보이죠? 그리고 b제곱이 보이죠?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a제곱분의 x0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y0가 먼저 있으니까 b제곱분의 y0 제곱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방금 이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값은 이제 1이 되니까 y0분의 b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간단해졌어요. 그래서 탄젠트 라인의 방정식은 y는 이 값 그대로 오죠. 이거 기울기 오고 우리가 간단하게 한 y0분의 b제곱 이렇게 됐어요. 아직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변형시켜보죠.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먼저 넘겨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지금 1이네요. 그래서 이 수로 한번 다 나눠버리면 네, 다 나눠버리면 a제곱분의 x0x 더하기 b제곱분의 y0y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등학교 때 기하한 학생들은 조금 익숙하겠지만 아닌 학생들을 위해서 2.6에 34번까지 풀어봤었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몇 개 있었지만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